어서 와요. 초대받은 자리에 들고 온 꽃다발 하나가 이 집의 공기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 그날은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요. 공란숙 회장의 미묘한 미소, 일부러 가볍게 던진 농담 속에 섞인 날카로운 경계심,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차정원의 손끝이 살짝 떨렸던 순간부터 모든 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더라고요. 최근 전개에서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차정원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차분했고 주하늘 옆에서 아무 일 없는 듯 웃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주하늘이 건 그룹 회장이 된 이유, 그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이사회 매수 의혹, 그리고 그 모든 걸 조용히 귀띔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진세훈이었다는 사실이 차정원의 가슴을 계속 두드렸는데요. 차정원은 주하늘을 믿고 싶었지만 진세훈이 보여준 자료와 숫자들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쉽게 외면할 수가 없었죠. 주하늘은 달랐습니다. 주하늘은 자신이 회장이 된 순간부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선택의 이유가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하늘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차정원을 지키는 것. 주하늘은 차정원 앞에서는 늘 부드럽게 웃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어라는 말을 수십 번씩 되뇌고 있었더라고요. 그 말은 다짐이면서 동시에 자기 합리화였죠. 진세훈은 이 모든 판을 설계한 사람처럼 보였는데요. 겉으로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업가였지만 속에는 오래된 분노와 열등감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원래건 그룹의 후계 구도는 진세훈을 향해 있었고 공란숙 회장 역시 그 흐름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판이 뒤집혔고 그 중심에 주하늘이 있었던 겁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에게 다가가며 말했었죠. 보이는 것만 믿으면 안 돼. 주하늘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다 아는 줄 알아. 그 말은 차정원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고 그 균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와중에 공란숙 회장의 상태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을 혼동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손녀처럼 아끼던 차정원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이름을 부르는 장면은 이 집안이 겉보기보다 훨씬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공란숙 회장은 가끔 의미심장한 말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 돈은 아직 살아있어.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놨으니까. 그 말이 바로 스위스 계좌를 가리키는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죠. 스위스 계좌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떠오른 건 진세훈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공란숙 회장이 외부 접근을 철저히 차단한 비밀 자금, 규모는 무려 수조 원대. 그 돈이 있다면 건 그룹의 주식 구도는 물론 진태석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진세훈은 그 비밀번호가 어딘가에 기록돼 있을 거라 확신했고 그 열쇠를 쥔 사람이 차정원일지도 모른다는 말로 차정원을 압박했죠. 회장님이 제일 아낀 게 너잖아. 분명 내가 들었을 거야. 차정원은 처음엔 강하게 부정했지만 기억 한켠에 묻어두었던 장면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생일도 아닌 날 받은 작은 상자, 숫자처럼 보였던 메모, 그리고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던 공란숙 회장의 목소리. 차정원은 그게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동시에 무서워졌죠. 그 비밀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주하늘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처음으로 차정원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해? 라는 말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묻어 있었는데요. 주하늘은 차정원이 위험해질까봐, 그 비밀에 휘말릴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처음으로 주하늘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내 복수랑은 달라. 이건 우리 집안의 일이야. 그 말에 주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한편 진태석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스위스 계좌의 존재를 어렴풋이 눈치챈 상태였고 누군가 그 비밀번호를 찾고 있다는 정보까지 손에 넣었죠. 진태석은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굳이 손을 더럽힐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태석은 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주하늘이었죠. 내가 찾는 답, 곧 내가 가장 믿는 사람 손에서 나올 거다. 이 메시지는 주하늘의 의심을 다시 키웠고 차정원과 주하늘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침묵이 쌓여갔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의 제안을 거절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고, 진세훈은 그런 차정원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곧 결단을 내리겠군. 진세훈에게 이 싸움은 이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으니까요. 이제 판은 완전히 열렸습니다.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공난숙 회장의 기억 속에 남은 마지막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차정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주하늘의 복수도, 진세훈의 야망도, 진태석의 몰락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이 집안에서 더 이상 누구도 순수한 피해자일 수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다음 순간 누군가는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